안녕하세요. 아이고, 카메라 좀 삐뚤어졌다. 어떻게든 삐뚤어졌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캐리어 농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캐리어 농도에 관한 디테일한 것들은 조금 이 책의 부록에는 나와 있던데 아무튼 약간 양자역학적인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 잘 따라가 볼게요. 일단 우리가 왜 캐리어 농도에 신경을 써야 되는가를 먼저 볼게요. 일단 우리는 반도체를 공부하죠. 반도체는 뭐라고요? 반도체라는 건 내가 저항을 전도도를 조절하는 거죠. 전도도는 뭘까요? 나중에 설명드릴 텐데 전도도는 이렇게 이걸로 쓰고 시그마로 쓰고 그냥 나중에 설명 이 식은 나중에 설명 다시 드릴 텐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어떤 전하가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가 전하가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가 그리고 전하를 가진 입자가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가 그리고 그 입자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가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한단 말이죠. 드루도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게 일렉트론만 있는 게 아니라 홀도 있기 때문에 곱하기 p 그다음에 뮤 p 뭐 이렇게 적어요. 근데 어쨌건 여기서 이건 1.6 곱하기 10의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일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표를 보면 나온단 말이죠. 뭐 저것도 뭐 구하는 실험이 있는데 어쨌건 근데 요 캐리어의 개수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캐리어 개수만 알면은 전도도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캐리어의 농도는 꼭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캐리어는 이 컨덕션 밴드에서 이렇게 이 에너지 밴드가 있죠. 컨덕션 밴드에서 이 위에 있는 일렉트론들 얘는 캐리어죠. 그리고 이 아래에 있는 홀 얘도 캐리어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자, 이거는 이제 통계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먼저 페르미-디락 분포라는 걸 알아야 돼요. 네, 페르미-디락 디스트리뷰션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 가운데 있는 페르미 레벨 있죠. 이 정도의 에너지를 가지면 먼저 이거부터 설명하겠다. 페르미-디락 분포는 페르미-디락 분포는 어떤 특정 에너지 레벨에서 전자가 빈 에너지 스테이트를 점유할 확률입니다. 자, 하나씩 소화해 볼게요. 자, 어떤 특정 에너지 레벨에서 그러니까 이 에너지 스테이트가 저번에 막 이렇게 막 갈려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었죠. 막 이렇게 막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쪼개져 있는 곳에서 여기 있는 곳 혹은 뭐 여기 있는 곳 이런 건 다 어떤 특정 에너지 레벨이 되겠죠? 어떤 특정 에너지 레벨이 될 거예요. 여기서 전자가 빈 에너지 스테이트 에너지 스테이트가 뭔지 잘 모르겠죠. 요것을 점유할 확률이래요. 오케이. 자, 이렇게 두고 상태 밀도 함수를 보죠. 상태 밀도 함수 주로 density of state라고 많이 합니다. density of state DOS라고 불러요. 그래서 DOS 상태 밀도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density of state function이잖아. 네, 상태 밀도 얘는 누가 여러분한테 density of state가 뭡니까? 딱 물어보면은 단위 부피당 그리고 단위 에너지당 존재할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스테이트의 개수입니다. 딱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자, 이것도 쪼개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단위 부피당? 단위 부피당이라는 거는 그럴싸해요. 단위 부피당. 뭐 밀도니까 단위 부피당 뭐 하겠죠. 뭐 퍼 센티미터 삼성 이렇게 하잖아요. 뭐 밀도면 뭐 무게 그 질량의 밀도면은 그램 퍼 뭐 cm3 이렇게. 오케이. 단위 부피당은 알겠어요. 단위 에너지당? 이라는 건 뭘까? 단위 에너지당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게 결국 다 쪼개져 있는 스테이트들인데 딱 요 에너지 상태 여기에 빈 에너지 스테이트가 몇 개 있냐 요겁니다. 흔히 이거를 그 산 위의 집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이상하게 생긴 도시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생긴 섬이 있어요. 이것은 하늘에 떠 있는 하늘섬인데 여기가 이제 지표면이고 여기서부터 집이 여기는 하나, 여기는 여기는 두 개, 여기는 뭐 한 네 개, 뭐 여기는 일곱 개, 여덟 개,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집의 개수가. 얘는 집들입니다. 집. 오케이? 이 집. 자, density of state란 요 고도에 집이 몇 개냐? 요거를 말해요. 네. 그래서 요 단위 고도당 각각 집이 몇 개씩 있는가를 말해줍니다. 그래서 얘도 에너지의 함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F2라고 하고 얘는 G2라고 하는데 이 특정 에너지 E에 몇 개의 집이 있는가. 이게 에너지가 여기가 고도거든요. 그러니까 이 특정 에너지에 집이 몇 개 있는가. 요게 DOS입니다. GE. 오케이? 자, 그러면 페르미-디락 분포는 뭐냐면 이 페르미-디락 분포 F2는 요 고도에 집이 팔렸을 확률입니다. 뭐 팔렸다기보다는 뭐 집에 거주자가 있을 확률, 거주할 확률. 네. 그러니까 딱 이 어떤 E라는 것에 딱 그 고도가 있잖아요. 그럼 그 고도의 도시 그 집들은 집이 얼마나 많이 차 있느냐 요거를 뜻해요. 자, 그러면 이 도시에 몇 명의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 있을까요? 그것은 딱 요 고도에 집이 몇 개가 있고 집 수 곱하기 그 집이 차 있으면 차 확률, 점유 확률을 곱해주면은 이 고도 인구가 나오겠죠? 요 고도 인구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고 요 고도 인구가 나오겠죠? 쭉쭉쭉. 즉 집의 개수에 곱하기 그 집이 점유됐을 확률은 에너지 E에 전자가 있을 전자의 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요 고도의 인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 캐리어라는 거는 여기에 바짝 붙어서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위에도 있고 그렇죠. 아래에 제일 많겠지만 자, 그러면 캐리어의 수는 어떻게 계산할까? 이 도시의 인구수는 어떻게 계산할까? 모든 고도당 인구들을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모든 고도당 모든 고도에 대해서 그 고도의 집수 곱하기 그 고도의
그 점유 확률을 모든 고도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됩니다. 이러면 캐리어 농도가 나와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전자에 관한 건데 이거 0이라고 하면 되겠구나 생각해보니까. 자, 여기는 꽉 차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캐리어라고 말하는 거는 이 컨덕션 밴드 위부터죠. 그러니까 여기는 컨덕션 밴드 위에부터 여기부터 이 무한대까지 모든 곳에 그 전자의 수를 세주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요. 그리고 얘는 이 각각의 G2, F2는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F2라는 거는 이게 아마 1의 익스포넨셜에 2의 컨덕션 밴드 마이너스 페르미르겠지? 2의 F에 요거를 KT로 나눈 것.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여기다가 1을 더해줘요. 네. 근데 이제 요거가 이제 페르미-디락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EC-EF라는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이만큼. 이게 뭐 실리콘은 0.55 일렉트로볼트쯤 되는데 이게 여기 있는 KT에 비해서는 꽤 커요. 상온에서 300K에서 KT는 약 0.0259 일렉트로볼트 정도 됩니다. 요거는 외워두시면 좋아요. 요거는 외워두시면 좋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요 값은 외워두면. 근데 어쨌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분모의 값이 얘에 비해서는 꽤 크잖아요. 그래 이럴 경우에는 얘가 단순화돼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EC 마이너스 EF 분의 KT로 단순화됩니다. 네, 그러니까 EXP가 좀 익숙하지 않다면 2의 마이너스 KT분의 EC 마이너스 2의 F 이렇게 간단하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F2잖아요. 그럼 우린 G2도 알아야겠죠? G2를 유도하는 것이 부록에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를 이렇게 그렸는데 실제로 자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봐야겠구나. 이쪽이 양수 방향으로 갔을 때 이게 x의 2분의 1승으로 증가해요. 이렇게 에너지의 증감에 따라서 3차원일 경우엔 이게 2차원이나 1차원일 경우엔 좀 다릅니다. 근데 뭐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 어쨌건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가요. 그래서 중요한 피겨가 있는데 피겨 3.16을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막 그려져 있을 거예요. 제일 위에 진성이라고 돼 있으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EC, EV 밸런스 밴드, 컨덕션 밴드라는 거고요. 그 옆에 여기 화살표 있고 이렇게 있고 가운데 요 진성 따라가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약간 곡선으로 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요게 요 방향을 봤을 때 그러니까 y는 x의 2분의 1승을 이렇게 봤을 때 요 그래프가 요게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따라갑니다. 3차원에서는 오케이? 3차원에서는 2차원은 달라요. 1차원도 다릅니다. 0차원도 당연히 달라요. 근데 어쨌건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있어요. 자, 요거가 뭐라고요? 이게 F2 뭐야 잠깐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이거 G2죠. G2 그 다음에 이 페르미-디락 디스트리뷰션 혹은 이걸 볼트만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생겼냐? 바로 옆에 그래프가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생기냐면 가운데 이
가운데 이 점점점인 그 페르미 레벨이라고 불리는 이 부분 있죠? 여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정체의 그 그래프를 따라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온도가 올라가면은 생각지도 못한 정체가 팔을 더 이렇게 벌려요. 얘가 고온, 얘가 저온. 그래서 만약에 얘가 0K가 되면은 그냥 딱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직각이 딱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부분 있죠. 여기 부분, 여기 부분, 여기가 이제 점유할 확률이 되는 겁니다. 위쪽으로. 그래서 얘랑 얘를 곱해주면 그것이 오른쪽에 있는 값이 돼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있고 여기에 뭐 이 C가 있고 여기가 이 F가 있었죠? 그러면은 자 여기는 여기 아래 바짝 붙어 있는 부분은 굉장히 확률이 높아요. 많은 그 확률로 지금 그 점유를 할 수 있죠. 근데 집이 적어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집은 많아지는데 집을 점유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게 돼요. 이렇게 여기도 볼록 튀어나오게 돼요. 이렇게 이거 두 개는 같죠? 이게 페르미 레벨이 같으니까 점유 확률도 같고 에너지 스테이트도 같으니까 두 개를 곱하면 이게 같습니다. 라고 알아두세요. 원래는 같지 않아요. 아주 약간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그냥 지금은 그냥 같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만약에 그리고 이 페르미 레벨이라는 거는 이 페르미 디락 디스트리뷰션의 확률이 딱 절반이 되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에너지의 수면 같은 게 있게 돼요. 그래서 거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 페르미 디락 디스트리뷰션이 퍼져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3-16 그 피겨는 이해해 두시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density of state에다가 페르미 디락 디스트리뷰션을 곱해주면은 해당 농도의 캐리어가 나오고 해당 에너지에, 그리고 그걸 여기서부터 위로 쭉 적분하면 캐리어가 나오겠죠. 이건 일렉트론이죠. 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홀의 페르미 디락 디스트리뷰션은 1에서 홀의 경우에는 1에서 얘를 빼주면 돼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 네. 그래서 그거가 또 여기에 에너지 스테이트에 따라서 곱해주면은 또 요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페르미 디락 디스트리뷰션은 이렇게 바뀌고, 그 다음에 홀의 GE도 마찬가지로 식이 적혀 있어요. 근데 얘도 안 외워도 됩니다. 외워야 될 거는 글쎄 이것도 딱히 요거 하나, 이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요거 하나는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거는 좀 요약이 필요할 것 같네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자, 요약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가봅시다. 우리는 캐리어 농도를 알아야 해요. 왜? 다시. 자, 요약을 해볼게요. 우리는 반도체를 만들고 싶어요. 반도체는 뭐다? 반도체는 전도도를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이에요. 그럼 전도도는 어떻게 쓰지? 전도도는 전하량 곱하기 그 전하량을 갖는 입자 곱하기 그 입자의 이동도로 전도도를 정의합니다. 정의가 아니라 전도도를 계산합니다. 전도도의 정의는 이게 아니에요. 전도도의 정의는 뭐 이게 아니고요. 이거는 계산할 방법이고요. 전도도의 정의는 순수하게 옴의 법칙에서 옵니다. 그래서 전류 밀도는 전기장에 어떤 수에 비례하게끔 증가하는데 그 비례 상수가 전도도입니다. 얘가 정의예요. 얘가 계산하는 값입니다. 이걸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쨌건 우린 전도도를 조절할 거고 전도도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얘도 알 수 있고 얘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캐리어 농도만 알면 되겠죠. 그래서 캐리어 농도를 알려고 했더니 캐리어 농도는 컨덕션 밴드 시점부터 그 위까지 존재하는 모든 전자의 개수예요. 그거를 계산하려고 해요. 그걸 계산하려고 하고, 이제 계산 전략은 해당 에너지의
전자의 개수를 세고 그걸 적분하는 거예요. 해당 에너지의 전자 개수를 계산하는 전략은 해당 에너지의 빈 스테이트의 개수가 몇 개고 거기다가 해당 에너지에서 그 스테이트가 점유될 확률을 곱해주는 거죠. 집수 곱하기 점유 확률. 그럼 그 고도의 인구가 나오죠. 그래서 GE 곱하기 FE를 컨덕션 밴드부터 무한대 에너지까지를 모두 적분하면 캐리어 농도가 나옵니다. 이 전자의 개수가 나와요. 홀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도 여기서부터 아래로 쭉 적분해주면은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FE와 GE를 알면 될 거예요. 이거는 알려져 있어요. FE는 페르미-디락 디스트리뷰션이라고 부르면서 익스포넨셜 EC-EF를 KT로 나눈 것이 익스포넨셜 안에 들어있고 분모에 플러스 1이 들어있고 그거 분의 1이에요. 그런데 EC-EF가 대충 3KT보다 크면은 이렇게 간단화 시킬 수 있어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T분의 0.0259죠. KT분의 EC-EF. 오케이? 그래서 EC는 우리가 말하는 컨덕션 밴드가 될 거고 EF는 이 페르미-디락 디스트리뷰션의 딱 중앙점이 되는 그 에너지 상태, 얘의 확률이 2분의 1이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명 안 했구나. 여기가 확률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분의 1이고 여기가 1일 거예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를 중심으로 점유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아래쪽으로는 훨씬 더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거의 다 1이니까 여기는 거의 다 0이니까 사실 굉장히 점유가 안 돼 있는 겁니다. 어쨌건 자, 그래서 컨덕션 밴드, 밸런스 밴드가 있을 때 이 GE density of state는 이렇게 x의 2분의 1승으로 올라가고 요렇게 봤을 때죠. 네. 그리고 페르미-디락 디스트리뷰션은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을 간단히 되면서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정체가 되고 생각지도 못한 정체는 고온이 될수록 팔을 더 위로 아래로 내립니다. 이렇게 이거 고온이고 아래 있는 게 저온이고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해주면은 여기에 이제 캐리어 농도가 캐리어의 개수 그 해당 에너지의 캐리어 개수가 나오게 되고요. 이렇게 요거를 여기서부터 쭉 적분해 주는 값이 일렉트론의 농도가 될 겁니다. 일렉트론의 개수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 단위 부피당을 지금 생략해서 계산했으니까. 홀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도 이 density of state가 정해져 있고 페르미-디락 디스트리뷰션은 일렉트론의 확률을 1에서 빼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0이 되고 여기가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부분이 다 채워져 있고 여기는 대부분이 다 비어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캐리어 농도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계산한 캐리어의 농도 N0와 P0라고 하죠. 그래서 N0가 NC 곱하기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KT의 이 컨덕션 마이너스 페르미 레벨이겠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P0는 N 그 다음에 밸런스 밴드에서 에너지 스테이트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T분의 2에 이제 페르미 레벨에서 밸런스 밴드 빼는 거 이렇게 되겠죠. 위에서 아래를 빼는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 값들도 정해져 있고 이 식은 지금 당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조금 있다가 중요해질 겁니다. 언제? 여기에 우리가 ni를 집어넣는 그 순간에. 네. 오늘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길어졌는데 이 부분은 좀 캐리어 농도는 좀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금 자세히 봤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봐요.